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지수가 올랐습니다. 지수가 올랐는데 콜이 생각보다 세게 오르지 못했어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앞서가는 미래를 맞출 수는 없죠. 미래를 맞출 수는 없지만 일단 8월 달 채권이 어느 정도 풀리는지도 발행이 입찰이 되는지도 봐야 되겠죠. 이제 30일 날 오후 5시에 회의를 거쳐서 8월 달 이제 국채 물량이 결정이 됩니다. 근데 이제 오늘 콜이 나오면서도 세게 나오지 못했던 이유는 다 이유가 있죠.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이유가 그냥 콜이 어떤 좀 저가 콜, 15원짜리 이런 거는 말고요. 한 100원대 콜, 그리고 그 미만의 콜도 한 100% 정도는 올랐습니다. 물론 이럴 때 채권을 워런트 중에서 콜을 더 엄청나게 사들일 수는 있지만 그래도 다른 이벤트가 없는 상태에서 선물만 보면 등락을 했지만 결국 오전에서 오후 넘어갈 때까지는 콜이 셌어요. 그리고 오후에는 이제 물량이 조금 나왔습니다. 그래서 콜이 밀렸지만 그래도 비중은 맞추셔야지 돼요. 근데 통한채 정도밖에 오늘 발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1년물과 91일물이요. 오후장까지도 91일물이 발행이 됐기 때문에 지수가 이제 올라가는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오후장에는 낮은 콜보다는 높은 콜을 이벤트가 10년물일 때도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우리가 조금 다음 달에 봐야 될 거는 채권 발행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움직임을 봐야 되지만 금리를 낮추고 올리고 요 과정을 가져야 되겠죠. 환율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오늘 분명히 환율은 평가 절상이 어마어마하게 됐어요. 근데 물론 수출 내고 물량 때문에 말일날은 원화로 교체를 해서 여러 가지 월급도 주고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오늘 어느 정도의 채권 매수세가 조금 강했습니다. 이건 우리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미국도 그랬습니다. 미국도 지수가 올라갔지만 채권이 살짝 더 강했죠. 그래서 우리가 일단 기대한 풋, 기대는 기대고 지수는 기대에 따라가지 않나요? 그래서 비나이다 하지 않으려면 비중을 잘 잡고 오른 만큼인데 지금 상황에서 오늘 같은 날은 콜을 좀 지난 금요일보다 풋보다 콜이 조금 많았지만 콜을 더 들어가서 물량을 줄일 수 있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콜이 조금 더 당연히 조금 더 작을 수 있는 구간이죠. 그래서 물량을 줄여서 회수가 어느 정도 되었는데 이번 달은 5주입니다. 아직 이번 한 주, 다음 한 주, 그 다음 주까지거든요. 충분히 시간이 있습니다. 등락이 나온 이후에 5주든 6주든 상관이 의미가 없어요. 그때는 물량을 줄여야 되겠지만 등락이 나오지 않은 구간에서 마이너스인 콜과 풋을 매도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남은 구간에서 보니까 오늘 지수가 생각보다 그래도 콜이 많이 올랐어요. 이런 상황에서 최근에 등락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더 많이 올라야 되는데 안전자산으로 자금이 들어갔거든요. 근데 종가에는 안전자산에서 살짝 자금이 나왔습니다. 물론 채권은 국채 6시간 넘어서까지 거래됩니다. 그래도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긍정적이게 진행되고 있어서 오른 만큼의 플러스 콜과 플러스 풋에서 매도를 해나간다 그러면 일단 원금은 매도를 회수를 할 수 있는 거죠. 이거 파생입니다. 그래서 매달 수익이 날 수 있는 거는 아니에요. 일단 원금 회수한 이후에 파생이기 때문에 크게 수익이 날 때 그때 한 번씩 수익을 확대해야 되겠죠. 매달 수익을 내려고 그러면 오히려 원금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원금을 잃지 않는 구간 속에서 매매를 하셔야 되겠죠. 과감할 때는 사실 과감해야지 돼요. 과감할 때는 과감하게 매도하고 아닐 때는 물량을 줄여야 되겠죠. 그래야지 ELW도 수익이 제대로 날 수 있고요. 첫 페이지인데요. 바로 8월물은 한 주 더 있습니다. 이게 등락이 나와버리면 한 주 더 있어봤자 물량 의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어차피 깡통으로 들어가 버리게 되죠. 근데 등락이 나와도 수익난 쪽을 줄여나갔죠. 수익난 쪽을 줄여나가는데 지금은 지난주에 분명히 자금을 좀 줄여나갔지만 금요일날 늘었어요. 결국 오늘 콜이 올라가면서 콜이 늘었죠. 콜이 늘었지만 풋을 더 추가하진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풋은 저가 풋이 있었어요. 바로 960 싼 풋이 하락이 나오면 걔가 센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차피 풋 비중은 싼 게 오르지 않았다 그러면 아니에요. 하지만 예를 들면 높은 300원 가까이의 풋과 어떻게 보면 아주 싼 960이라고 해서 50원, 60원대 더 싼. 근데 이걸 갖고 있었던 이유는 이 풋은 비중일 뿐이에요. 차월물일 때 롤오버를 해서 그 대신 그만큼의
콜을 잡고 있었죠. 그 콜은 이제 올라가서 매도를 했지만, 자, 그래서 아침에 시작과 동시에 자, 풋을 팔았습니다. 그 이유는 뭐 아침에 동시호가에서 높은 가격에 자, 지난주 금요일 날 잡았던 풋을 판 이유는 뭐 지수가 어떻게 될지 떨어질지 말지는 자, 아침에 시초가에서 알 수 있어요. 바로 국채 예정 물량. 국채 예정 물량이 나왔는데요. 콜이 쓰이지 않았어요. 국채 예정 물량이 전체 KTB가 자, 채권 주수가 마이너스에 머물러 있으니 당연히 오늘 같은 날 채권 발행도 없었지만 여기에 환율은 여기에 거래해서 우리장 시작하는 거래 전에 마이너스 뭐 2, 5, 2 전날보다 덜 줘도 되니까 평가 절상이었어요. 그러니 이럴 때는 자, 당연히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플러스 인콜, 플러스 인풋, 높은 풋은 매도예요. 근데 높은 풋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콜을 줄인 만큼 줄이고 넣을 만큼 넣었을 때 풋을 자, 지난주 금요일 날 했던 거는 콜을 늘려주고 월요일 날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하지만 채권 발행 속에서 굳이 자금을 줄일 필요가 없는데 콜을 사놓은 콜을 줄일 필요가 없고 단지 높은 풋만 1 정도 잡았다. 10% 정도만 걔를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풋을 팔았죠. 풋을 팔고 나서 콜을 자, 잡기 시작을 했어요. 그 이유는 이 상태에서 아침에 근데 더 세게 못 들어갔던 이유는 채권 지수가 플러스로 마이너스 2에서도 또 플러스로 돌아갔는데 플러스로 움직였다 그러면 안전자산으로 자금이 들어가는 거예요. 안전자산으로 자금이 들어가는데 과감할 때는 사실 과감해야 돼요. ELW 매매를 하면서 벌벌벌 떨어갖고는 자, 안 되는데 우리가 해야 되는 여기서 과감함은 원금 회수를 하기 위해서 자금을 한도 없이 안 집어넣었다가는 자, 회수를 못 합니다. 넣을 때는 넣어야 되고 단지 높은 콜과 높은 풋으로 종가에는 특히 높은 풋으로 사야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자, 발전적으로 움직임이 나오기 위해서는 오늘 같은 날 당연히 채권이 환율이 자, 갈 때는 마이너스 45, 금요일보다 덜 줘야 되는 거예요. 미증시가 금요일 날 빠졌던 어쨌든 자, 물론 오늘 장중에도 그렇고 자, 미국의 야간 선물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가 살짝 됐지만 안전자산은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지금 대체적으로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달러 약세에 원화 강세. 중국도 위안화가 강세가 됐죠. 우리 중국 영향을 10시 반부터 당연히 받아요. 예전엔 달러로 해서 위안화를 환전을 했지만 중국하고 바로 환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드 때도 중국이 자 3일 정도 연장을 마이너스 통장 쉽게 얘기하면 연장을 안 했는데 그 뒤에 이제 수합 통장을 연장을 했겠죠. 자, 근데 이런 상황에서 아무리 채권이 플러스 1이 돼도 환율이 제일 큽니다. 환율이 바로 배고픔이에요. 제일 큰 시장 금융에서 그 다음이 배고파서 밥상을 차리면 바로 그게 채권. 이 안에 저기 여러 가지 있고 한 4, 5번에 조그만 게 주식시장과 선물이지 우리가 선물 보고 등락였다가는 콜 사고 풋 사고 하루 종일 비중이 엉망. 분명히 수익금은 200인데 자금이 들어있는 건 500. 500 깡 나면 200 벌어봤자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같은 구간에서도 일단은 뭐 과감하고 이거보다는 지금은 일단 환율이 44, 45까지 계속 올라갔는데 채권이 플러스 1, 마이너스 1을 왔다 갔다 하면서도 올라갔기 때문에 콜을 사드리죠. 하지만 5장에는 조금 콜을 사줄 때 높은 콜을 사야 되겠죠. 그래서 수익이 나는 콜들은 자, 매도를 해야 되겠죠. 매도를 해서 자금을 줄여놨습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에 콜이 25, 28까지 올라갔고 풋이 정말 적은 경우에는 자, 17 뭐 이런 경우에도 있었어요. 근데 하지만 10은 무조건 사서 자, 20이던 높은 풋을 사놔야 되죠. 왜냐면 잠깐만 등락해도 풋이 움직여야 되니까. 근데 이걸 매도하고 나서 지금 28이 됐어요. 28이 됐는데 아침에 콜을 더 사들여서 콜이 근데 아침 시작하면서부터 조금 높은 콜들이 움직여서 매도를 해나가면서도 늘었다가 확 줄여서 지금 비중으로 보면은 예를 들면 콜을 뺐어도 한 작은 거죠. 요 정도나 콜이. 자, 그렇다고 자금을 못 넣을 수는 없는 게 자, 8월 달을 봐야 되겠죠. 내일 같은 경우에는 살살살살 매매를 하셔야 되는데 내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30일 이후가 자, 30일 이후가 중요해요. 5시에 자, 회의를 거쳐서 8월 채권 물량이 결정됩니다. 물론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등락이 나오지 않은 구간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콜이 나오면 확실히 자, 먼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자금을 일단은 콜 쪽으로
조금 더 등락이 나올 때 집어넣고 그날 장중에 물량을 빼야 되겠죠. 높은 가격부터 줄여나갔습니다. 당연히 높은 가격을 줄여나가고, 자, 높은 가격을 줄여나간다고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10대 10이었는데 높은 가격의 콜, 낮은 가격의 콜이 뜨면 아시죠? 지난달에도 낮은 가격의 콜은 2000%까지 간 게 있었고, 자, 낮은 가격은, 근데 높은 가격이 한 200% 오를 때, 그럴 바에는 진짜 콜이다 그럴 땐 수익난 콜을 다 빼서 낮은 걸로 4대 10만 더 많이 올랐다 그러면 더 줄여야죠. 낮은 걸로. 이때는 높은 걸 많이 들고 있을 게 아니라 낮은 걸로. 어차피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아니면 자 푸신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등락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자 낮은 콜을 어느 정도, 아주 낮은 것 말고요, 100원을 넘어가는 150원 미만의 콜도 가지고 있어도 된다는 거예요. 풀이가 이미 충분히 축소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수익금보다는 이번 달 원금입니다. 지금 원금 회수가 아직은 다 되지 않았어요. 근데 요것도 어떻게 되질 않았냐면, 처음에 한 30%에서 많게는 정말 75%까지도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자금이 늘어났어요. 늘어나서 예를 들면 콜백, 풋백으로 하다가 회수가 뭐 한 40만 원, 한 80 정도 됐다 그러면, 지금은 콜 150, 풋 150에서 오늘 이제 더 늘었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이 150을 해서 자금이 늘어났잖아요. 근데 80 정도보다는 훨씬 더 많이, 그래서 회수가 됐습니다. 하지만 남아있는 자금이 아직 있어요. 있는데, 자, 이번 주까지는 살살살살 조심해서 하다가 8월 달에 이제 봐야 되겠죠. 채권이 7월 30일 이후에 7월 30일도 해당되겠지만, 어떤 채권이 발행되느냐에 따라서 그날은 등락이 이미 나와버리고 뒤로는 자금을 넣지 않지만, 그때까지도 등락이 나오지 않으면 자금을 이벤트인 날 조금 더 보면서, 환율이랑 보면서 당연히 넣어야 됩니다. 이벤트가 있어도 환율이 평가 절하가 돼버리면, 자, 저점에서 올라갈 수는 있지만 크게 콜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 콜이라기보다는 저가에서부터 방어가 되면서 좀 올라갈 뿐이지, 폭락을 했을 때도 좀 방어가 되는 거지 무조건 플러스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환율의 움직임을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인데요. 바로 ELW 만기까지 이번에 3주예요. 이번 3주라는 거는 뭐 날짜가 길다고 등락이 나온 건 하지만, 1주, 뭐 금요일 이때 만기일 날 빼고 2주, 1주, 2주, 3주, 4주, 5주, 목요일 날 끝나요. 근데 지금이 이제 요 월요일이라는 거죠. 근데 등락이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같을 때는, 하지만 30일까지는 알 수 없어요. 5시 이후니까 31일부터 어느 정도의 방향이 나오겠죠. 하락은 미리 앞서서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채권 발행일 때도 그게 꼭 상승이라기보다는 그래도 저가를 방어할 수 있는 채권의 물량이 나오는데, 이 구간에서 환율이 평가 절상이 된다 그러면 주식시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자, 자금을 늘릴지를 그때부터 보셔야지 돼요. 자금을 늘려서 콜을 막 수익보다는 일단 원금을 빼내고 그 다음에 등락해서 우연히 등락을 기다려야 되겠죠. 추가하기보다는 있는 자금에 대한 등락을 이용해야 된다. 이번 주만요. 그리고 만기가 다가오는 구간이므로 수익을 더 내기 위한 자금 유인은 절대 금지해야 되겠죠. 하지만 만약에 5년물 채권, 지난번에 10년물 채권이 메리트가 별로 없었어요. 근데 그때는 환율이, 자, 움직임 속에서 채권이 또 강세였기 때문에, 근데 환율도 평가 절상 마이너스, 채권도 마이너스, B자익 프로그램 플러스, 그러면 파생이잖아요. 넣을 때는 등락이 없었기 때문에 자금을 집어넣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회수 자체가, 자, 빨리 될 수 있겠죠. 조심조심히 하다가 넣을 때는 확실하게 넣고 욕심을 빼고 일단 원금을 회수하는 게, 자, 원금 회수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원금 회수가. 자, 그래서 안전하게, 일단 안전하게 회수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자, 그래서 ELW를 해나가면서도 보면 수익을 내고자 하면 손실을 볼 수 있지, 수익은 12개월 중에 우연히 나오는 거예요. 4개월, 4개월, 4개월. 자, 한 100% 정도 원금 회수 이후에 어렵지 않아요. 그 다음에 큰 등락이 나오겠죠. 더 큰 몇백 % 이상 더 셀 때도 있었지만, 그 다음에 이 4개월 중에 2개월은 그래도 괜찮지만 나머지 2개월이, 이 2개월이 이미 지났다고 보여지고요. 이 2개월 중에 1개월이 바로 지난달 정도로 보여져요. 그리고 이번 달이 어찌 될지 봐야 되겠지만, 8월은 일단 채권 물량이, 자, 7월에
많이 발행된 게 아니기 때문에 8월에 채권 물량이 발행이 된다 그러면 바로 7월이 이 2개월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중을 자 맞춰서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평소에 원금 회수를 생각하고 계시다 그러면 우연한 기회에 등락이 나와서 이런 상승이 나오는 거지 매일 대박을 바란다 그러면 이거 파생이에요. 자, 이룰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주식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찾아보고 회사의 움직임, 지분 보면 확실하게 알 수 있지만 얘는 파생이기 때문에 원금 회수 이후에 이제 남아있는 자금으로 근데 등락이 막 채권 발행도 많고 환율도 평가 절상이 되고 그래서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들어온다 그러면 당월물은 못 들어갔죠. 이럴 때 이제 차월물이 거래가 되면 자 등락이 나오기 시작하면 차월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분명 우리한테 살 기회를 줘요. 그러면 그때 과감하게 차월을 들어가야 되겠지만 아주 높은 걸로 들어가 놔야 되겠죠. 근데 당월물이 일단 등락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차월물이 움직일 리가 없어요. 근데 당월물이 등락이 나와서 회수가 되어가면 차월도 움직입니다. 그러면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때도 차월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 결론은 당월물의 등락이 나오면서 자, 약하게 나오지만 등락이 나오고 있어요. 그 순간에 차월을 사야지 당월물 등락이 나왔다 그러면 차월물도 사고 나서는 프리미엄이 축소가 되겠죠. 그만큼 플러스 된 만큼 플러스 알파만큼 마이너스가 또 들어가겠죠. 그래서 물량을 소심하게 자, 잡아야 되겠지만 뭐든지 맨날 소심하게 매매해서는 안 돼요. 등락이 나오는 순간에는 과감하게 집어넣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인데요. 바로 이런 등락. 이 등락이 아주 센 건 아니에요. 근데 이런 등락이 어떻게 보면 1년에 4개월 거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12개월에 4개월 등락 크고 자, 한 달에 두어 번 정도 이게 나올 수는 있는데 이때 나오고 나서 사고들을 많이 치세요. 자, 합성으로 보면 얘도 팔아갖고 일로 넣어버리거든요. 물론 만기라면 그럴 수 없지만 자, 그게 아니라 잃을 건 잃어야지 돼요. 잃을 건 잃어야 되고 이렇게 지금 이 상태에서 또 싼 거를 높은 걸로 아니요. 감싸놨다. 그럼 가장 중요한 건 이 상승한 코를 물량을 최대한 줄여주셔야죠. 물량을 줄여주는데 여기서는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거 자 이때 딱 봐도 요 숫자만 봐도 그 전날 50% 올랐을 때예요. 50% 올라서 더 셌다고 자 500%고 뭐 올랐을 때 뭐 600%고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그 전날 오른 만큼을 뺐기 때문에 더 세게 올랐어도 물량은 줄어든 상태예요. 그렇다 그러면 그 다음 날 또 오르면 이미 풋을 감싸 놨습니다. 또 오르면 저가 풋을 더 싼 거를 가지고 있어야죠. 좀 싼 풋을. 왜냐? 한 2대씩 정도 갖고 있어 본다고 생각하세요. 더 세면 자, 싼 거 올라가는 퍼센트 보이시죠? 싼 거 올라가는 퍼센트. 그러면 얘가 더 세게 하지만 그 다음날 콜이 아니고 보시면 프리미엄이 급속히 빠집니다. 프리미엄이 급속히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되죠? 자, 완전히 200원짜리가 콜이 예를 들면 50원에 들어갈 때 풋은 200원짜리가 올라가는 게 한 260원 정도밖에 안 올라가져요. 감싸 안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물량으로. 하지만 이대로 풋으로 간다고 해서 저가를 아니요. 등락이 나왔을 때 풋을 갈아타는 건 다음날 콜이 오른다는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이대로만 비중을 잡고 나서는.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만약에 내일 콜이 나온다. 우리 모르잖아요. 내일 콜이 나온다 그러면 비중을 콜을 엄청나게 들어가죠. 풋 자체를 팔아버려야죠. 비중이 지금 한 16대 17이나 뭐 15대 17이나 조금 더 많이 했다 그러면 이렇게 될 수도 있고 17대 자금을 조금 늘렸을 경우에 이렇게 이 얘기는 등락이 나오지 않을 경우에 자기 기본 물량을 10대 10을 채우고 나서 그때부터는 클럽이 바뀌는 거예요. 자, 10%일 때 10만 원이던 분이 10%일 때 2만 원, 5만 원으로 가격을 낮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매매도 있을 수 있고 이런 매매도 있을 수 있죠. 늘렸는데 등락이 나오니까. 자, 요 밑에 같은 경우는 낮추지 않은 거예요. 아직까지는. 근데 등락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물량을 너무 줄이는 것도 회수하기가 오히려 어려워집니다. 넣을 때는 넣어야지
자, 자금을 높은 자금으로 해서 높은 콜로 해서 단지 낮은 거에다 평단을 낮추지 않는다면 높은 콜을 사들이는 건 등락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오늘 지수가 어찌됐건 올랐습니다. 자, 오른 거로는 전후 뭐 더 오르고 뭐 떨어진 것도 있지만 한 1.4가 기본적으로 많이 유지가 됐는데 콜이 나왔다 그러면 자, 어느 정도 콜을 수익금을 플러스는 매도해 주는 거예요. 물론 이 와중에서도 콜을 들어갔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래저래 보면 100% 이상의 콜을 들어갔지만 환율 때문에요. 평가 절상이 돼서. 근데 더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건 우리가 10년물채권이에요. 많이 들어가서 콜 10, 풋 10 갖고 계신 분들이 뭐 콜 50, 풋 50이라고 이게 수익이 나는 게 아니에요. 합성은. 근데 등락이 나오지 않은 구간이었고 환율이 평가 절상이었기 때문에 자, 잡을 수 있는 거죠. 또 그래서 등락이 나오지 않은 구간에서는 조금 더 기다려 보실 수는 있지만 자, 너무 벌벌 떨기보다는 등락이 나오지 않을 때는 있는 자금을 마이너스에서 매도할 이유가 없습니다. 절대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콜과 풋을 마이너스에서 매도할 이유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난주 금요일 날 풋이었지만 아침에 살짝 풋이 나왔어요. 그래서 높은 풋을 매도를 했기 때문에 자, 이 과정이기 때문에 이제는 8월 물량까지는 등락이 나오지 않는다. 등락이 나온다 그러면 8월 달에 뭐가 어떻게 되든 싼 콜로 콜이 나온다 그러면 싼 콜로 뭐 한 3대 10 정도 원금을 최대한 회수해서 가지고 있는 거고 등락이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지금 비중 뭐 15대 17이든 요거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8월 달에 채권 발행 움직임을 보면서 이벤트인 날 자금을 넣어서 일단 회수요. 그리고 수익금으로 가지고 매매를 해야지 돼요. 원금은 일단 내 보증금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고 요게 등락이 나오면 그게 바로 대박이고 또 계속 등락이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당월은 들어갈 수가 없고 계속 나오니까 자, 차월을 들어가기 시작해야 되는데 높은 차월을 하지만 당월은 좀 매도해 가면서 근데 등락이 더 세게 나오면요 방법은 이때는 달라집니다. 바로 샵 3772로 전화 걸으시면 요때 방법이 나옵니다. 자, 계속 콜이 나와요. 근데 차월도 샀어요. 뭘 먼저 팔아야 될까요? 이때 여러분이 헷갈리실 수 있지만 답은 딱 하나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 이때 차월을 그러면 안전하니까 당월을 3772에 자, 문자를 여러분들께서 보내시면요. USB 안에 이때 비중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나옵니다. 어떤 걸 차월을 팔지 당월을 팔지에 따라서 우리가 콜을 줄여나가면서도 센 게 뭘지 그리고 풋을 점점 더 감싸 안을지 여부가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건 꼭 콜이 지수가 셀 때 그리고 풋이 셀 때가 아니라 반대 방향으로 갔을 때도 수익 난 걸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잡아야 될지가 벌써 비중을 줄이고 자 그래서 3772로 과감하게 문자를 보내주시면요. 자, 몇 분 선택을 해서 선별은 아니고요. 자, 여러분들께서 자 보내주시면 그 안에서 자 USB를 보내드리는데 그 안에 여러분 ELW 자, 수익이 나요. 수익이 나는데 깡그리 잃게 되거든요. 그때 물량을 줄여가는 법 그리고 침묵의 구간 등락이 나오지 않을 때 두려워요. 등락이 나오지 않는데 침묵의 구간 자 그때 그리고 양매수 방법이 들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훨씬 편하게 자 매매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는 이런 등락이 전혀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과감하게 전에 같으면 매매할 수 있는 구간인데 지금은 한번 우리가 자 아시잖아요. 만기 때 4월 만기, 5월 만기 때 한번 그리고 6월 만기 때도 등락이 6월은 어느 정도 나왔지만 자 등락이 세지 않았기 때문에 4월, 5월 때문에 자 요런 등락이 나온다 그러면 더 빨리 매도할 수 있지만 그리고 자금을 지금 넣어야 되는 구간에서 아직 못 넣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구간에서도 자 어차피 그러면 이 2개월 안에 포함이 됐다고 생각을 하시고 나머지 2가 4 중에 2에 해당되는 거예요. 지금 이미 우리는 이 4 중에 어느 정도가 나왔다고 보여져요. 3위, 1, 2, 3월. 그러면 나머지 한 1개월은 우리는 12월 달을 그래도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배당일 날. 그렇죠? 배당락 되는 때 지수 마이너스 2에서부터 시작할 때 평가절 상이 된다. 작년에 그랬습니다. 이때 콜이 올라가서 10이었지만 콜을 더 사들였죠. 그리고 동률을 채워놓고 더 샀어요. 그래서 2배 이상 콜을 들어갔거든요. 그런 건 과감한 게 아니라 이미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 ELW 매매는 등락이 나오지 않는다. 이번 주에. 그러면 30일 이후에 채권 발행이 어떻게 됐는지 보고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게 가장 중요한 구간입니다. 그래서 ELW 일단 비중은 여기까지 30일까지는 바로 등락이 나온 이후에 5시 이후에 어떤 채권이 8월 달에 발행이 되는지 보셔야 됩니다. 자, 이제 다음 페이지인데요. 바로 성공풀이 주식 단타예요. 자, 성공풀이 주식 아시죠? 확정 금액이죠. 물론 성공풀이 주식은요, 확실한 지료에 의해서 미리 선취매. 제가 이건 항상 이 화면을 보여드린 건, 자, 무슨 애널리스트가 어떻게 쓴다고. 그거는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전혀 어떠한 회사채에 대한 개념이 없다. 그러면 재무구조 봐야지 돼요. 그리고 광범위하게 알 수 없으니까. 하지만 우리도 현금 흐름을, 지분을, 그리고 회사의 어떤 공시 내용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공시 내용을 옛날 것부터 보면 안 됩니다. 가까운 순서부터 뒤로 가다 보면 짜맞춰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모든 종목은 보셔야 됩니다. 현금과 금융 비율은. 그래서 확실한 건 회사가 압니다. 이 회사 근데 테마 이건 우연이요. 코로나가 나올 줄 알았나요? 아니 모르죠. 그런데 회사가 견실히 투자활동 현금 흐름을 쏟아본다. 근데 우연히 테마에 코로나 때문에 살짝 올라갔는데 매출도 늘지 않고 뭐 별로 곁다리 어느 정도 테마에 움직였다가 그냥 상승했다가 폭락을 해버려요. 근데 그렇지 않고 회사가 지분을 확보하면서 테마에 엮인다 그러면 당연히 회사는 지분 확보에 대한 확실함이 보여주는 거고 주가는 올라가겠죠. 그래서 진짜 테마 수혜인지 가짜 테마 수혜인지 보셔야 되고요. 여기에 안정적인 수익은 바로 회사가 안다는 거예요. 회사가 근데 우연히 회사가 테마에 의해서 올라갔다 떨어진다. 회사도 몰라요. 회사가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럴 정도의 움직임이다. 올라갔을 때 그냥 감사하다라고 생각하고 매도하셔야 됩니다. 주식은 첫째도 재무구조, 둘째도 재무구조, 셋째가 성장성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실적이 마이너스다. 그 기업을 못 들어간다. 그러면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만 갖고 가셔야 돼요. 그 이름 있는 몇몇. 근데 뭐 손실은 안 보겠죠. 길게 갖고 가면 몇 년이라고. 근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수익을 낸다. 그럴 때는 당연히 재무구조. 둘째도 재무구조. 하지만 성장성을 봐야 되겠죠. 성장성. 당연히 우리가 매매하는 모든 주식은 회사채를 발행을 해서 주식에 상장이 되기 때문에 그 회사채와 추가 발행하는 채권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아직은 좀 멀었지만 어떤 종목일까요? 바로 EST였어요. EST가 나오고 나서 지난주부터 등락이 없었습니다. 근데 오늘 장중에 원래 채권 종목은 마이너스일 때 사는 거지만 굳이 매수를 했다 그러면 마이너스에 오늘 좀 올랐습니다. 7,500원 후반대에도 있었고 종가에도 7,500원 이상을 유지하면서 끝났는데 아직 목표 금액은 제가 이렇게 원을 그려놨지만 이 구간 정도까지 더 이상을 볼 수 있는 거예요. EST 같은 경우에도 이미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구간. 지금 이 구간에서 얼마가 간다. 물론 가격 계산이 차트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래도 적어도 뭐 지난 얼마를 갖다고 그것도 의미 없어요. 하지만 이 회사는 무기명 채권을 발행했습니다. 무기명, 무보증, 무담보, 무이자에 여기에 여러분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무이자거든요. 0%인데 하지만 특이 발행 조건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무이자를 해놓고선 유통 수익률부터 발행 그리고 만기 수익률 뭐 여러 가지가 들어있어요. 그걸 다 보셔야지 됩니다. 그랬을 때 EST 같은 경우는 물론 실적도 지금 증가하는 상황 속에서 본다 그러면 충분히 여기서 살짝 못 팔았다. 오늘 고점에서 못 팔았다. 7,500원인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종목이라 관심을 가지고 보십시오. 그래서 지금이 이제 어느 정도 조정. 또 여러분들이 이제 주식이 오르고 떨어지는 이유는 당연한 거예요. 오르고 떨어지지 않고 쭉 올라간다. 그러면 올라가는 만큼 계속 팔아나가야지 돼요. 하지만 조정을 당연히 거쳐야지 되는데 이게 채권 속에서도 조정을 거쳐야 되는 구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종목입니다. 여러분 오늘 종목 보시면 이 종목도 상승은 충분히 또 1, 20% 아니요. 3, 40% 아니요. 4, 50% 당연히 이상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서구포리 종목 속에서 한두 개씩 제가 어떤 종목일까요? 나왔던 종목이 당장 움직이지 않았어도 뭐 1년 뒤 아니죠. 자, 가지고 있으면 늦으면 한 달 정도 움직임이 나오게 됩니다. 바로 무기명채권 속에 답이 있는 거예요. 자, 근데 무기명채권 하지만 이 채권 종목이라는 게요. 채권을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으면 자, 거래 정지 올 수 있어요. 그리고 하지만 재무구조 정확히 보고 들어가셔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오늘의 종목 힌트는요. 2004년 6월 17일 설립됐고 코스닥 시장에 상장이 됐습니다. 여기 상장하려면 회사채 있어야지 돼요. 그러니 지금 이 회사의 회사채 정도는 등급도 아셔야 되고 자, 추가 발행하는 채권의 어떤 내역인지도 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LCD, OLED, 아몰레드 터치 패널형인데 가장 중요한 게 디스플레이 산업 속에서 요즘 자, 빠르게 변하는 전방 산업에서 다양한 제품이 나오고 있는데 자, 이 종목 아주 긍정적이에요. 그 중에서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자, 이 LCD 분야에 한정되어 있는 사업군이 OLED 쪽으로 넘어가고 있잖아요. 근데 확실하게 방향을 바꿨습니다. 거기에 성장이 지속되고 있어요. 물론 이렇다 그러면 지분은 늘리던 아니면 투자 활동을 쏟아붓던 뭔가가 있었겠죠. 자,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인데 투자를 하나도 못한다. 없는 거예요. 근데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더라 투자를 한다. 자, 뒷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 회사는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주식을 매매하면서 손절가를 잡고 간다는 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매수하지 않아야죠. 주식 매수한다고 무조건 수익 나는 게 아니잖아요. 자, 근데 확실히 오를 거를 장담할 수 있다, 보장할 수 있다. 보장까지는 않지만 올라갈 수밖에 없는 채권 발행이 회사채 이외에 추가 회사채, 자, 추가 회사채 중에 채권 발행이 있었다 그러면 그 발행 내용 속에서 안전하게 이루어진다. 그럼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주식이 올랐다 떨어졌다 올랐다 떨어졌다는 이 떨어졌다 구간도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자, 분명히 이 회사는 지금은 성장성이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성공풀이 종목 속에서 몇 개 이렇게 말씀드리는 종목들은 자, 20못 팔았다고 고점에서 하지만 어느 정도의 목표 금액이 움직이고 나서 자, 목표 금액은 다 있습니다. 그 이후로 몇 달 그거는 아니에요. 자, 분명 어느 정도 수익이 작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팍 떨어지는 건 아닌데 고점에서 자, 흘러내린다. 근데 유지하고도 그래도 이 구간 정도가 적어도 충분히 수익을 주는 구간이다 하면 매도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 2차 채권이 발행이 될 수 있어요. 2차 채권이 발행했는데 실적이 좋지 않아서 막 금리를 표면이율, 유통수익률 막 2%, 표면이율, 만기 이자까지 막 계속 집어넣는다 그러면 그때는 가격을 떨어뜨려 버리고 다시 두 번째 채권을 가기 위해서 움직임까지는 완전히 리픽싱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충분히 수익이 났다 그러면 오른 만큼씩 매도를 해 나가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특히 굉장히 괜찮은 회사채를 발행했어도 지금 6월, 7월에 그래서 법인 자금을 지금 가장 움직임이 자, 감사 의견에서 안전하게 넘어갔어도 이 구간에서 지금 같을 때 마찬가지예요. 채권 움직임이 또 다시 겹치기 채권이 나왔는데 형편없다 그러면 오른 만큼 빨리 사실 매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적이 좋아지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겹치기 채권을 다시 한번 발행하기 위해서는 자, 그대로 주가 떨어뜨려서 저가에서부터 다시 시작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그래서 지금 이제 보통 갖고 나오는 종목은 자, 안전한 종목이에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우리가 2분기 실적이 지나면 딱 자금 움직임이 나오기 때문에 이 회사가 지금 성장성이 있는지 1분기하고는 틀리죠. 2분기 움직임까지 다 나오는데 성장성이 없는지가 확실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또 감사 의견 당연히 봐야지 돼요. 그래서 가장 어려울 때가 이제 4월, 3월부터 3월부터 한 5월 초 정도인데 지금까지는 이제 오를 종목 오른 거예요. 여기서 좋지 않았다 그러면 이미 감사 의견 자 통과됐어도 추가 채권 발행이 들어갔을 때 자, 안 좋게 딱 봐도 내역이 자, 이 회사가 지금 안 좋구나 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같을 때는 이런 움직임이 나왔다 그러면 이 회사는 여전히 자, 투자를
일단은 하고 있습니다. 살짝씩 물량이 줄였어도 여전히 투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자, 이 회사예요. 자, 투자활동 현금 흐름이 약간의 찝찝한 거는 있었습니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인데 전년 대비 줄었지만 마이너스가 투자활동 현금 흐름을 쏟아붓다가 조금 중지를 했어요. 근데 3월 달께는 1분기랑은 또 틀려집니다. 여전히 이 얘기는 마이너스가 나서 상점이 있는데 1호 체인점, 2호, 3점, 3호, 4호 가게가 예를 들어서 있다 그러면 자, 얘가 계속 플러스라는 건 요거 팔고 투자 못해서 자, 자금이 쌓이는 거예요. 한진해운처럼. 근데 이 와중에도 투자를 일단 계속 해나가고 있어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인데 투자가 되고 있어요. 당연히 투자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채권 발행이 들어갔는데 문제가 전혀 없어요. 물론 그 채권은 자, 단순하게 봐서는 안 되겠죠. 안에 들어가서 보면 전혀 아무렇지도 않은 채권도 자세히 열어보면 그때는 얘기가 많습니다. 자, 뭐 유통 수익률을 엄청나게 그리고 거기다가 또 만기 수익률 억지로 자, 이렇게 들어가거나 몇 % 미만으로 채권이 특이 발행 조건부터 사유 발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어찌됐건 이렇게 됐죠. 3월 달까지 다시 투자가 되어지고 있다 그러면 아니 곰곰이 2012년도에 플러스가 난데 마이너스예요. 근데 투자가 들어가져 있다고요. 다시 이때도. 그럼 이게 뭔가 있는 거예요. 당연히 이것만 봐서는 안 되겠죠. 더 살펴보면 확실히 자 물론 발행한 채권이 지금 시총 대비 시총이 100억인데 1억이다. 의미 없죠. 그러면 하지만 너무 많아도 안 됩니다. 자, 대주주 지분이 있는데 지분이 10억에 있어요. 근데 채권 발행한 게 채권 발행이 30억이 발행이 됐다, 뭐 40억이 더 많이는 안 돼요. 그럼 공모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도 문제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비중을 보면서 발행이 됐다 그러면 당연히 다른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래서 다음 페이지를 보신다 그러면 바로 요겁니다. 지분이 23.23% 최대 주주요. 그리고 여기에 하나 5% 이상의 주요 주주가 자 있어요. 물론 이게 엄청 중요한 거는 아닌데 당연히 최대 주주 지분율이 23.23% 정도다 그러면 안정적인 거예요. 자, 안정적인 거. 그럼 60% 된다? 그럼 채권 발행하기도 조금 어렵지만 자 그래도 그럼 이 정도 된다 그러면 최대 주주는 안정적인 거죠. 이 지분을 포기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근데 계속 영업이익이 특히 그렇기 때문에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자 플러스인 회사보다는 마이너스에서 찾아내기 쉬워요. 플러스라 계속 성장해요. 물론 그 상태에서 투자활동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 계속 투자를 해가요. 그런 회사 주가가 어떨까요? 이미 주가는 고점에 치닫아 있겠죠. 근데 고점에 이미 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들어가야 될 시점은 물론 채권 움직임을 봐야 되지만 회사채 자 지금 발행한 이 회사가 그러니까 AAA 등급, AA 마이너 요거보다는 B 등급 뭐 BB 뭐 요 정도 돼 있는데 이 회사가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예요. 근데 투자활동 현금 흐름을 계속 그리고 발행한 채권이 자 BB 정도 되면 금리가 보통 거래되는 금리가 뭐 저마다 틀리겠지만 4에서 5% 정도의 채권 자 채권 거래가 될 때 되거든요. 4점 몇 이렇게 AA 등급도 뭐 저마다 지금 발행한 채권에서 틀리지만 한 뭐 2에서 뭐 3도 있고 1% 정도 되고 있는데 이런 회사가 발행한 채권이 자 긍정적인 흐름으로 뭐 그렇게까지 막 요구 사항이 없는 상태에서 발행이 됐다 그러면 또 살펴봐야 되겠죠. 하지만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이 회사의 정확한 채권 발행 내용을 봐야 되고 지금 회사채 움직임을 봐야 되겠죠. 근데 여기에 중요한 게 최대 주주의 움직임을 봐야지 돼요. 뭐 최대 주주가 막 60% 70%라고 오른 것도 아니고 자 채권 발행한 금액 대비 적절한 구성이 돼 있어야 되겠죠. 뭐 최대 주주가 막 70%인데 채권 발행을 해서 더 많이 물론 그런 경우에 무증을 받으려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무증을 자 무증 받으면 2배 되지만 자 그러면 무증 받은 이후에도
자, 어느 정도 물량을 시장에 내놓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의 적당한 채권 움직임만 나온다 그러면 이 정도만 된다 해도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자, 매매할 수 있는 구조예요. 그래서 항상 꼭 보셔야 되는 건 영업활동 현금 흐름 플러스인 기업보다는 마이너스가 낫지만 4개년도는 마이너스는 사실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4개년도 이상의 마이너스가 확정이 돼버리면 어떻게 되죠? 자, 그 다음에는 자, 상장 폐지가 돼버립니다. 거래죠? 정지가 되면서 취소가 돼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 2개년도 중간에 마이너스인 회사, 뭐 플러스인 회사 이게 제일 자, 좋거든요. 그렇다고 뭐 꼭 이렇지 않더라도 근데 투자는 계속 투자를 해서 마이너스. 자, 제일 위험한 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진해운이에요. 제가 수없이 말씀드린 게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건데 한진해운이 자 2013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였습니다. 자, 상가 1호, 상가 2호, 상가 3호. 자, 그래서 배도 팔고 땅도 팔아서 근데 투자는 하나도 못하고 투자활동 현금 흐름은 점점 쌓여요. 어떻게 투자할지를 업황이 좋지 않아서 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플러스는 커가요. 결국 자, 그죠? 이렇게 되면 계속 주가는 하락할 수밖에 없죠. 근데 지금 같은 구간에서 가장 쉽게 뭐 여기에 몇 가지 다 찾아봐야 되겠지만 지분도 그렇고 이 회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중요한데 이런 상황 속에서 자, 예를 들면 마이너스 플러스 뭐 마이너스인데 계속 투자를 못 하다가 투자가 들어갔다. 자, 이 분기로 따지면 19년도, 18, 17, 16년도 자, 이때는 안 됐다는 거예요. 근데 마이너스 들어가면서 지분 확보가 되어 간다. 여기에 물론 타법인 출자 전환 있으면 자세히 봐야 되죠. 그리고 자사주 매입 봐야 되겠죠. 그리고 채권 발행 있으면 당연히 봐야 되겠죠. 하나하나 다 들어가서 봐야 되겠는데 자,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속속들이 들어본다 그러면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성우풀이 종목은 사실 확정적인 자금 흐름을 보고 들어가기 때문에 손절가 잡고 10종목 중에서 8종목이 올라가고 2개 손절가 잡았는데 비중 잘못해서 8종목 10만 원씩 들어가다가 2종목에 200 들어갔다 그러면 이건 잘못된 매매예요. 그럴 바에는 확실하게 2종목만 골라내서 손절가 잡지 말고 지분부터 파헤쳐야 되겠죠. 물론 여기 지분 보면서 지분이 어떻게 변화됐는지도 봐야 되겠죠. 연령대 누가 지분을 받았는지부터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분 전부 다 해서 공시된 내용부터 그리고 회사에 보면 IR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수익으로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을 뽑아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보면 자, 금융비용 부담률은 당연히 봐야 돼요. 근데 여기에 약간 제약 쪽도 있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연구 개발이 들어갈 경우에 조금 부채가 많을 수 있어요. 자, 이거는 금융비용 부담률. 금융비용 부담률이 4.67이라는 건 장기 부채예요. 자, 회사가 망할 것 같다 그러면 단기 부채예요. 금융비용 부담률이 확실히 올라갑니다. 5 미만까지는 괜찮아요. 하지만 몇몇 제약회사나 자, 연구 개발이 심화되는 기업 중에선 상당히 높게 나온 기업 속에서도 오른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런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 특히 제약 쪽이 조금 많은데 자, 괜찮습니다. 그리고 부채 비율이 유보율 대비 자, 이 부채를 갚지는 못해요. 지금 약간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금융비용 부담률이 4.67이라는 건 은행도 금융 쪽에서도 장기 부채를 준 거예요. 자, 단기 부채가 9고 장기 부채가 예를 들면 1이다 그러면 위험하죠. 근데 장기 부채, 예를 들면 단기 부채가 1이고 장기 부채가 9다 그러면 뭔가 계속 지켜볼 만한 성장성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제약회사도 임상을 하고 어쩐다 하는데 임상할 때마다 수백억이 들어가는데 자, 부채 하나도 안 쓰고 채권 발행, 부채 없다 그래도 뭔 돈으로 그러면 채권 발행도 안 돼 있다. 정말 임상이 통과되는데
지분 확보, 누군가가 주식 좀 줘, 이게 아니다 했을 경우에는 물론 공모하고는 틀립니다. 자, 공모는 어느 정도 발행을 했는지 수량에 따라서 시총 대비. 하지만 3호 같은 경우에는요, 공모하고는 틀려요. 물론 3호 안에서도 잘 보셔야 되겠지만 지인이나, 자, 공개 입찰이 아니에요. 아는 지인의. 근데 여기에 어떻게 발행되느냐가 중요한데, 자, 이런 식으로 발행이 돼서 부채 대비, 자, 연구 개발이 들어가는, 그럴 때는 부채가 조금 많을 수 있습니다. 해도 가장 보셔야 될 거는 이 상황에서 예를 들면 금융비용 부담이 20이다. 자, 이 뒤로 올라갈 수는 있지만 안 볼래요. 그리고 금융비용 부담률이 22인데, 자, 유보율이 한 2000 정도 되고 부채 비율이 342다. 이럴 경우에는 다시 채권을 확인할 수 있지만, 둘 다 이럴 경우에는 아무리 타법인 출자부터 시작해도 10개 중에 100개 중에 하나가 이상하다 해도 잡으면 안 됩니다. 자, 그 중에 혹시나 손절가 잡고 어디 손절가가 딱 기계적으로 나가지나요? 그럴 바에는 안 들어가야죠. 의심이 된다 그러면 들어가시면 안 되죠. 순이익, 자, 이렇게인데 주당 순자산, 그리고 현금 흐름 대비,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현재 매출액, 지금 이 종목이 나와 있는 구간에서는 올라갈 수 있는, 근데 여러분 이 주당 매출액에 물론 몇몇 종목 중에서 지난번에 세종공업 같은 경우에는, 자, 그 뒤로 60% 이상, 자, 6월 29일 날 나오고 올라갔는데요. 60%를 단번에, 자, 올라갔었지만, 자, 주당 매출액이 어마어마해야 되는 것은 또 아니에요. 아닐 경우도 있죠.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지금 매출도, 그러면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지금 매출이랑이 아직 주가보다는 높아요. 이 경우 물론 주가보다 높아요. 그런데 연구 개발이 들어가면서 투자활동 현금을 쓰고 부채 비율이 약간 높지만 장기 부채를 쓰고 있다. 이제 시작이라는 거예요. 자, 시작이고,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또 보셔야 되는 것 자체가 이런 종목의 움직임 속에서 정말, 자, 물론 예전에 소속부 변경이라고 있었거든요. 그냥 완전히 영구로만 들어간 거죠. 물론 중소기업부에서 벤처로 갈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그런 기업이 아닌데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이 경우에는, 자, 연구개발, 연구소가 있어야지만, 근데 벤처로 바꾸는 이유는 바로 정부나 기업으로부터 투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 이거 굉장히 통과하기 힘들어요. 근데 그러지 않은 상황 속에서 금융비용 부담률이 장기 부채 위주로 되어 있는데 현금 대비, 갖고 있는 유보율 대비 부채를, 물론 이것만 보고 들어갈 수는 없는 거예요. 물론 이 회사는 무기명, 무이자, 무담보, 무보증의 채권을 발행을 해놓은 상태예요. 근데 투자가 되어지고 있어요. 연구 개발이 들어가는 상황에서, 자, 이건 분명히, 물론 이 채권도 자세히 봐야 되겠지만, 그리고 지금 현재 매출도, 근데 계속 투자활동 현금을 쏟아부은 건 요 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시작이. 그래서, 자, 이런 흐름이 되어 있다 그러면 어느 정도는 상승 모습이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 금액으로 본다 그러면, 자, 이게 확정가가 될 수 있는지 이제 움직이면서 나오겠지만 지금 대비 50% 이상은 최소 오를 수가 있습니다. 자, 확정가이기 때문에 이제 성공풀이 종목에서 어떤 종목일까요? 이렇게 써놓은 종목들을 여러분이 지금 샵 3772로 걸으시면, 자, 지난주에 나왔던 EST도 꾸준히 가져가고, 자, 움직임이 나오는데 어느 정도 중간에 좀 조정이 들어가도 끝까지 가져가는 거예요. 자, 채권 발행이기 때문에 3772로 걸어서 지금 이 정도 되면 여러분들께서 종목을 맞출 수도 있지만 맞히지 않더라도, 자, 선정을 해서, 그리고 전화 주신 분께 종목을 알려드리거든요. 그러면 선물을 드리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종목인지도 전화를 걸으시면 이제 문자가 가고 전화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 구간으로 자신 있게 종목을, 틀려도 내가 어떤 종목인지 확인하셔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지금 3772로 걸으신다 그러면 종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과연 금융비용 부담률이 4.67에 제가 들어간 종목 중에서 몇몇 되지 않은 종목 중에서 유보율이 부채 비율보다
작아요. 부채를 당장 갚기에 현금이 지금 모자른 상태예요. 어떤 종목인지 자 궁금하실 거예요. 그리고 자신 있게 이런 종목을 말씀드렸을 때는 얘가 안전한지 다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자, 종목은 사실 많습니다. 많은데 손절가 잡지 않고 정확한 종목으로 잡으려면 현재 회사의 회사채를 확실히 보고 들어가셔야지 돼요. 이 회사채가 안전하다 그러면 자 이후에 채권 발행이 어떤 등급의 발행이 됐는지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자 이런 성공풀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가지고 계신다 그러면 움직임이 나올 때까지 지수가 떨어질 때 조정이 나와도 든든히 가져가십시오. 분명히 재무구조 자체 안전한 종목들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감을 하는데 ELW는 분명히 30일까지는 등락이 나오면 줄이겠지만 그 전까지는 최대한 물량을 그대로 유지해서 자 8월 달에 채권 발행을 보시면서 자금 회수에 원금 회수에 빠릿하게 들어가시면 안전한 자 매매가 되시라고 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